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역 정치인들의 잇따른 탈당과 창당 선언으로 올 추석 민심은 내년 4월 총선이 최대 화두가 됐습니다. 포화 상태에 이른 영광 한빛원정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해상 운송할 전용 선박 청정누리호의 시범 운항이 오늘 이루어집니다. 지은 지 45년 넘는 광주 교도소가 다음 달 중순에 새로운 둥지로 옮깁니다. 현 교도소 부지에는 민주 인권평화 교육을 할 수 있는 각종 시설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건강한 연안 생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바다숲 조성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는 가운데 아열대 식물인 맹그로브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첫 발을 뗐습니다. 예전과는 사뭇 달라진 야당 텃밭 민심. 이번 추석 연휴는 그 현주소를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민심을 잡기 위해 바쁜 일정을 소화했고 앞으로도 치열한 기싸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선거구가 어떻게 짜여질지도 관심입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지역 정치인들의 잇따른 탈당과 창당 선언으로 올 추석 민심은 내년 4월 총선이 최대 화두가 됐습니다. 쓴소리를 많이 들었다. 바닥 민심은 야권 전체에 많이 화가 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추석 연휴 동안 애정과 질책을 다시 한번 확인한 시기였다며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 낮은 자세로 한 발 더 다가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당내 갈등과 관련해선 문재인 대표의 책임 있는 선택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 선거 길로 가느냐, 당을 살리느냐 하는 결단을 이제는 내려야 될 때가 됐다. 천정배 의원과 박주선 의원을 비롯한 신당 창당 세력들은 민심이 이미 새정치연합을 떠난 것을 확인한 자리였다며 개혁적 정당 건설을 통해서 서민들의 삶에 희망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당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들한테는 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신당에 대한 이해와 또 성원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특히 내년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도 선거구가 어떻게 짜여질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 최소한 1개 이상 선거구가 줄어드는 등 큰 폭의 선거구 개편이 예고되고 있는 전남 지역의 입지자들은 농어촌의 대표성 확보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유권자와의 접촉을 강화했습니다. 의원 정수의 최소한의 증대 그리고 비례대표 의석수의 조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보완될 수 있도록 야권 심정부에서 불고 있는 변화와 경쟁의 바람이 본격화되는 다음 달 민심 향배를 놓고 치열한 기싸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여야의 강경대치 속에 내년 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 작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여야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인 300명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지만 새누리당 지역구 수 증가를,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증가를 주장해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 확정 시한인 11월 13일은 물론이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2월 15일을 넘겨도 선거구 획정을 마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 산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는 다음 달 2일 지역구 수를 몇 개로 할지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목포와 여수, 완도항에서는 다도해 섬고향을 나서는 귀경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고향의 정을 마음에 담고 일터로 향하는 귀성객들을 신광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섬 고향을 떠난 여객선이 항구에 도착합니다. 바쁜 걸음으로 부두를 나서는 사람들의 손마다 고향의 정이 한 보따리씩 들려 있습니다. 나흘간의 연휴지만 정겨운 부모 형제와 함께하기는 턱없이 짧은 시간. 다시 오겠다는 다짐으로 아쉬움을 달랩니다.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종종 들리고 국민들한테 효도하겠습니다. 백길에서 다시 고속열차로 이어지는 귀경길. 할아버지는 어린 손자를 다시 한번 껴안고 연신 건강하라고 말합니다. 손자가 재롱을 많이 틀고 가는데 이제 또 구정을 기다려야 되니까 좀 서운하고 그러네요. 올 추석 특별 수송 기간 동안 목포와 완도항을 통해 다도의 섬 고향을 찾은 귀성 귀경객은 17만 2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4%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연휴 기간이 5일이었고 올해는 4일이었는데 작년에 비하면 4%는 감소했습니다만은 그 연휴 기간을 감안하면은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귀경 차량들로 붐볐지만 추석날부터 차량들이 분산되면서 예년과 같은 극심한 정체 현상은 없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배를 타고 섬고향을 찾는 수고도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아득한 추억이 될 듯합니다. 섬고향이 섬 아닌 섬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다란 교각이 줄지어 바다 위에 솟아 있습니다. 육지에 닿은 곳은 제법 교량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전체 연장 10.8km, 교량 부분만 7.22km. 신안군 앞해도와 암태도를 잇는 세천년대교로 완공되면 인천대교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긴 교량이 됩니다. 자은, 암태, 팔금, 안자가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세천년대교가 이제 되면은 그 암태에서 비금이랄지 이런 데까지 한꺼번에 연결이 되는. 지난 2010년 시작돼 2018년 8월 완공 예정인 세천년대교의 공정률은 현재 51%. 풍랑특보가 내려지거나 기상이 악화되면 육지와 끊겼던 섬 생활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명절마다 선착장을 향해 길게 줄지어 섰던 차량 행렬도 이제는 서해를 가로지르게 됩니다. 섬공항까지 왔다가 집에 들리지도 못하고 되돌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천년대교가 완공된다면은 차를 이용해서 집에까지 올 수 있는. 이미 만들어진 45곳을 비롯해 25곳에서는 16연도교가 건설 중이고 34곳에서 공사가 예정된 상태. 고속도로 규성 전쟁에 이어 또다시 뱃길에 오르는 등 섬 고향의 불편도 옛 얘기가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태풍이 남기고 간 비구름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을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강한 바람이 동반되겠는데요.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밤사이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최고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광주 전남 내륙에는 5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제주도를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차츰 내륙으로 확대가 되겠고 밤에는 전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20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는 비가 내리면서 부쩍 쌀쌀하겠습니다. 한낮에 광주가 22도, 장흥 21도, 화순 23도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고속도로는 비교적 잘 뚫렸는데요. 광주 광천터미널에서는 고속버스들이 뒤엉켜 오도 가도 못했습니다. 출발하는 사람이나 도착하는 승객이나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귀경객들로 버스터미널이 북새통을 이룹니다. 떠나야 할 고속버스가 제 시간에 출발하지 못해 혼잡을 빚고 있는 겁니다. 귀경객들은 버스 출발 시간이 2시간가량이나 늦어지면서 마냥 기다려야 했다며 불만을 쏟아냅니다. 배차가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그런 기준도 모호하고요. 안쪽 들어가보셔서 다양한 사례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중요한 건 안내가 없으니까 명확한. 3시 20분 차가 이제 가잖아요. 얼마나 지금 상당히 어떻다는 말을 해줘야 우리가 좀 마음적으로라도 좀 편안하다든가 그런데. 출발이 지연된 것은 출발지와 도착지를 수차례 왔다 갔다 하는 버스들이 터미널로 제때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 쇼핑에 나선 차량들로 터미널 인근 도로가 혼잡해져 버스들이 터미널로 원활하게 들어오지 못한 겁니다. 거기에다 연착을 알려주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귀경객들은 언제 버스가 올지 알지 못한 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20개가 넘는 버스 회사와 수백 대의 전세버스가 명절 귀경객 운송을 위해 긴급 투입됐지만 주목구구식 대응에 귀경객들만 피해를 본 셈입니다. 명절날 이렇게 교통량이 증가하니까 막히는 게 첫 번째고요. 도착되거나 이런 거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아마 운송사 측에서 그거를 제때 파악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버스에 뭐 GPS가 달려있다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가족의 정을 안고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려던 귀경객들이 실망스러운 버스 운영에 명절 마지막 날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포화 상태에 이른 영광 한비던정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해상 운송할 전용 선박 청정누리호의 시범 운항이 오늘 이뤄집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청정누리호에 영광군과 군의회, 민간 감시기구 관계자 등 20여 명의 검증단을 태워 원전 물항장에서 영해선박 16km까지 시범 운행한 뒤 돌아올 계획입니다. 이번 시범 운항은 방사성 폐기물 운송을 앞두고 서해안의 얕은 수심으로 안정성 논란이 일며 마련됐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광주와 전남 지역 교원 10명 가운데 6명꼴로 명예퇴직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남 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명예 신청을 한 136명 교원 가운데 55명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는 세수 감소와 어린이집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등 교육복지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예산이 대부분 바닥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임용도 지체돼 임용 대기자가 광주는 122명, 전남은 33명이고 지난 2014년 임용 대기자도 3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석 연휴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연휴 첫날부터 어제 오후 2시까지 총 4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7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는 작년 추석과 비교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절반 이하로 사상자 수는 3분의 1가량으로 감소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25분쯤 목포시 산정동의 한 조선소에서 59살 정모 씨가 정비 작업을 하다 9톤급 선박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입니다. 경찰은 선박이 갑자기 기울면서 아랫부분에서 작업을 하던 정 씨가 선박과 크레인 사이에 깔렸다는 동료들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친자녀를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고 변명으로 일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부터 지적장애 2급인 19살 된 자신의 딸을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새벽 0시 30분쯤 담양군 용면의 한 비료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한 개 동이 전부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8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내부에서 불길이 치솟았다는 목격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연안 생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바다숲 조성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에 맞춰 알대 식물인 맹그로브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첫 발을 뗐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해안가에 다소 생소한 모습의 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열대 지역에서만 볼 수 있었던 맹그로브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일본 남단에서도 자생하고 있는 겁니다. 염분을 잎으로 배출하는 특성 때문에 바닷물에서도 생존이 가능한데 무성한 뿌리와 줄기 덕분에 이 일대는 다양한 생물들의 새로운 서식지가 됐습니다. やっぱり鳥たちも来るし、カニもいるし、魚もいるし、そういう豊かな生態系はやっぱりマングローブがあるからこそ保たれているので、実はここ日本の環境省から特別鳥獣保護区って言ってもう鳥の楽園 국내에서도 바다숲 조성에 이 맹그로브를 활용하는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실내 수조에서 생육 조건을 확인하는 시험이 진행 중이고 섬진강 유역에 이식된 일부 개체는 현재 양호한 성장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온난화에 적합한 식물을 통해 새로운 해양 서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가장 큰 목적이지만 해안 침식 방지와 수질 정화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질소나 이온을 많이 흡수를 하기 때문에 오염된 화단위는 이제 그 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방파제 역할을 해가지고 이제 높은 파도를 이제 상쇄시키는. 실내 수조에서 적응 단계를 거친 맹그로브는 이르면 오는 12월 제주도 해안으로 옮겨져 저수온 시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시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푸른 정원도시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맞춰 충장로와 금남로 가로변에 꽃과 조명이 있는 아름다운 시범꽃거리를 만듭니다. 또 아름다운 광주천 만들기 사업으로 광주대교에서 두물머리까지 3.6km에 산국과 감국 등 가을꽃 2만 그루와 노란꽃 창포 4만 그루를 심을 계획입니다. 이 밖에 사직동 골목길과 주변 담에는 담쟁이를 심고 빈터에는 꽃과 나무, 텃밭으로 활용합니다.
광주 지역의 수입 승용차가 3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중고차 전문 사이트 사랑방카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광주 지역 수입 승용차는 3만 473대로 지난해보다 22.5%, 5,600대가 증가했습니다. 수입차 신규 등록도 같은 기간 3,988대로 지난해에 비해 30.7% 늘었습니다. 이는 외제차에 대한 인식이 변한 데다 외제차 가격이 낮아지면서 선호도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광주 지역 자동차 등록 대수는 지난 6월 6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목포 평화광장 앞 갈치낚시가 한시적으로 합법화됐습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목포시가 평화광장과 남항 일대 해상에서 가을 갈치낚시라는 명칭으로 행사를 신청함에 따라 지난 25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목포항 내 낚시여선 조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사막도 어촌계와 공동으로 낚시여선 26척으로 갈치낚시 행사를 진행하고 바지선은 법적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화광장 해상 갈치낚시는 그동안 안전관리 주체를 두고 목포시와 해양수산청이 대립하면서 수년째 불법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광주 전남 중소기업청은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유망 중소기업을 지정하기 위해 다음 달 12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자격은 지난해와 올해 수출 일적이 미화 500만 달러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수출 유망성 등을 평가받은 후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2년간 유망기업으로 지정해 육성합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모두 148개 중소기업이 수출 유망기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위기의 기아 타이거즈 사직구장에서 롯데와 치른 올 시즌 마지막 2연전에서 1승을 먼저 챙겼습니다. 7위 기아는 5위 SK와 2게임 차로 5강 진입의 희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을 야구 마타 티켓을 잡기 위해 1승이 간절한 기아와 롯데. 절실함의 크기는 같았을지라도 집중력이 승부를 갈랐습니다. 경기 초반 기아는 롯데의 실책을 틈타 넉 점을 뽑아내며 앞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4회 말 임준혁이 순식간에 넉 점을 다시 내주며 경기를 원점으로 돌립니다. 4대4 알 수 없는 승부. 7회 초 김주찬이 볼넷으로 나가자 이범호가 펜스를 때리는 2루타로 김주찬을 불러들이고 귀중한 한 점을 추가합니다. 아슬아슬한 한 점차 승부에서 롯데의 실책은 또 이어졌고 기아는 쐐기점까지 올리며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 팽팽한 승부에서 팀의 귀한 1승을 안긴 건 윤성민의 역투였습니다. 마운드 사정이 여의치 않는 상황. 지난 26일 SK전에서도 7회 마운드에 올라 팀 승리를 이끈 윤성민은 또 한 번 팀을 위해 일찍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한 점차 앞서던 7회 등판에 2.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고 30세이브의 고지를 밟았습니다. 이 선동열 임창용에 이은 17년 만에 30세이브. 팀의 가장 중요한 순간 귀중한 세이브를 올리며 타이거즈의 세 번째 30세이브 투수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아는 오늘 부산 사직구장에서 롯데와 시즌 마지막 맞대결을 펼칩니다. 5강의 희망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남은 1승도 마저 챙겨야 하는데요. 기아는 박준표 선수가, 롯데는 림드블럼 선수가 선발로 나섭니다. 올 시즌 두 번째 선발전인 박준표와 시즌 13승을 올린 린드블럼의 맞대결. 이 객관적인 성적상으로는 기아가 밀리는 것이 사실이지만 올 시즌 힘든 싸움을 이겨온 만큼 오늘도 멋진 경기 기대해봅니다.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중국은 인구 13억 원의 거대 시장이지만 우리나라 신선 농산물에 대해서는 검역 문제를 들며 그동안 수입을 막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일 중 최초로 포도 수출길이 열려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한중 검역관들이 각각 중국으로 수출될 상주 포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선적되기 전 마지막 관문으로 벌레가 있는지 합동 검역을 하는 겁니다. 这是我们验的第一批货，没发现什么问题，很顺利，验收通过。 사상 첫 중국 수출 물량은 상주포도 5.7톤과 천안포도 4.8톤. 검역 문제를 들며 중국은 그동안 우리 과일 수입을 막아왔지만 검역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중국 수출길이 열렸습니다. 지난 2009년 우리나라가 포도 수입 허용 요청을 한 이후 6년 만의 결실입니다. 중국에서도 생산되는 포도가 많이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포도는 이제 품질로 경쟁을 해서
농민들로선 수출 가격이 내수에 비해 낮아 당장은 손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13억 시장이 뚫렸다는 점에서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여러 가지 물류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좀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그 수출 단지를 좀 육성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이번 포도 수출에 이어 쌀과 파프리카, 토마토, 참외, 딸기, 단감, 감귤 등 7개 품목의 수입 허용을 중국에 요청해놓고 본격적인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정동환입니다. 전남 산림자원연구소는 꽃 중의 왕으로 불리는 모란을 올해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고부가 가치 식물자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모란은 최대 60년간 종자를 수확할 수 있고 중국에서는 모란씨 기름을 고급 식용유로 이용하고 있어 상업적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란은 2012년 지리적 표시 등록을 마치고 화순군 일부 농가에서 한약재와 관상육으로 재배되고 있고 강진군은 영랑생가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고 영남모란이라는 브랜드 상표를 출원한 상태입니다. 제12회 추억의 충장축제가 추억 어울림이라는 주제로 다음 달 7일 개막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충장로 일대에서는 오는 11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충장축제에서는 거리 퍼레이드와 추억의 테마거리, 충장댄스 등 콘텐츠 프로그램의 고급화와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또 문화전당에 걸맞는 특설 무대와 고품격 노천 카페 운영 등을 통해 문화전당과의 상승 효과 창출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테이크아웃형 먹을거리와 세계인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부스 운영 등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어울림존도 운영됩니다.